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마트가 올해 2분기에 346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상시 최저가 등 마트 본업 경쟁력 강화와 비용 감축 노력에도 건설 계열사의 대규모 적자와 보유세 부담 등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13일 이마트는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액 7조 560억 원, 영업손실 346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전반적인 내수 경기 침체 국면에서 매출액은 전년보다 3% 줄었지만 영업 적자는 트레이더스 등 유통계열사 호조에 힘입어 184억 원 감소했습니다.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다른 악재를 맞았습니다. 네이버는 웹툰 엔터테인먼트 주가 폭락,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의 고객 개인 신용정보 중국 유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주가 반등을 위한 호재가 절실한 상황인데 악재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올해 들어 각각 30%, 33% 폭락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에 나서면서 13일 국내 배터리 관련 종목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최근 벤츠 전기자동차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가 중국산으로 밝혀지면서 국내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선호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차종인 벤츠 EQE350에 중국산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적용됐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네이버 웹툰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나스닥에서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5.65% 추가 하락하며 전 거래일에 38.2% 대폭락을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공모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2분기 어닝 쇼크가 꼽히고 있죠. 네이버 주가의 반등 모멘텀이 되어주길 바랬었던 이 계열사가 도리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흐름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부터 좀 짚어보자면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금융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좀 불어넣었지만 아무래도 이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우려감으로 인해서 방향성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주 월요일 이 고용지표에 크게 한번 되었었던 이유 때문인지 이번 주에 또 미 현지 시간 13일에 PPI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CPI도 발표 대기 중이다 보니까 큰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던 제약주들 사이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힘든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히나 이 국내 증시는 휴장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타이트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희가 검은 월요일이라고 하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장까지 사실 변동성이 원체 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간 느낌이 들어요. 우선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시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시장의 전체 그림을 보면 제가 지난 7월 17일, 18일 날 시장 급락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버스 배팅을 50%까지 채웠는데 지난주 월요일이죠. 우리가 폭락하던 날 오후 3시에서 3시 5분 정도에 인버스를 다 던졌습니다. 1,780원에서 1,800원에 매수했던 것을 2,500원에 팔았는데 거의 최고점이었고 지금 며칠간 반등 일주일 정도 하면서 인버스는 많이 죽어가고 있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단순 반등이냐 아니면 상승 전환이냐의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 저는 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등을 잠깐 챙기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릴 건데 이때 저 잡혀지는 바닥이 진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공격적인 주식 매수보다는 우리가 떨어질 때 지난주에 산 종목들을 올라오면서 분할 차익 실현하시고 또 다음 주에 한번 조정이 나온 다음에 또 한번 들어갔다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야기하신다면 8월 말 9월 초까지는 반등 상승 구간으로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추석이 이제 있더라고요. 9월 둘째 주에 동시만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추석 연휴가 되던데요. 9월 12일, 13일까지 거래하고 나면 연휴예요. 그래서 연휴 전에 저는 주식을 다 던지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연휴 이후에는 조정장으로 하락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쯤 되면 아마 진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잡고 올라가는 것은 내년도까지 끌고 올라가는 전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쪽집게 도사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무당은 더 못 맞춰요. 그렇죠? 오히려 더 못 맞추는데 대충 시기까지는 맞지 않더라도 얼추 방향에 관한 그림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리고요. 주식을 거래하면서 우리가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시장이 폭락해서 아이고야 죽겠다 나도 죽겠다 할 때가 제일 좋을 때인데 문제는 그때 여러분에게 현금이 별로 없죠. 이미 물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은 한국 주식을 거래하면서 이걸 추세장이라고 계속 몰고 가는 매매하신다? 저는 굉장히 미련하고 무지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금을 들고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요. 조정이 나올 때 현금 들고 있다 그때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이 방법을 반복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제가 매일 출연하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매일매일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밖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사면 좋겠는데 했는데 미리 다 올라버려서 방송국 와서 할 말이 없는 종목들도 있고요. 또 어떤 종목은 이거 괜찮겠는데 생각했는데 더 빠지는 바람에 관심 종목에 제외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방송을 출연하는 생방송 중에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거의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가끔 이제 우리가 장이 올라갈 때는 종목들 많이 드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 장이 많이 빠지겠다 싶을 때는 다 정리하고 인버스 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우리가 본 게임을 보실 분들은 제가 전에도 그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1월 달부터 장 올라올 때 7월까지 오를 거에 얘기하고 7월 첫 주, 둘째 주에 다 팔아버리고 우리 이제 하방 보자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제가 어떤 얘기 드렸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시려면 최소한 한 2달 정도는 좀 시장에서 뭐 뒤로 가셔라. 아직 거래하지 마셔라. 그래서 빠르면은 아마 9월 말쯤일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예상은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어설픈 초중수들 혹은 어설픈 중고수급들은 쉬세요. 아시겠죠? 쉬세요. 언제까지? 추석 이후까지 해서 추석 안쪽에 올라가는 것들은 지금 저점 잡아서 끌고 올라가는 분들의 영역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그때가 진짜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때 잡으면 내년까지 끌고 가셔서 내년 아마 여름 정도까지 한 7, 8개월 이상 끌고 가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지금은 공격적인 매매를 하기보다는 시장이 계속해서 급락에 대한 급발진으로 지금 반등을 한 거거든요. 꽤 많이 반등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반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팔아먹을 걸 팔아먹고 조정을 이용해 또 사고 이 과정을 한 달 반에서 2달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진짜 시세는 아마 10월 달 정도 가야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니까요. 시간이 2달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기억하시고 무리한 매매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여러분하고 종목 상담을 제가 이 시간에 안 하죠. 예전에 작년에 제가 서울경제TV 계속 종목 상담할 때 보면 참 신기한 건 저도 뭐 이게 직업이니까 종목 상담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증권방송 TV 열 때마다 각각 다 이 종목이 좋다, 저 종목이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남들이 말하는 거 열심히 사요. 그러니까 제가 왜 샀냐고 물으면 누가 좋대서 샀대. 재밌는 건 증권방송 TV에서 얘기하는 거의 모든 종목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투자 금액 1억 정도 됐거든요. 9천 얼마였는데 종목을 27개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 개의 그 왜 달걀을 이렇게 나눠서 담는다라고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가 과연 주식 얼마 정도 거래하냐면 증권거래소의 자료를 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분 전체 우리가 100명이라고 생각할 때 2천만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100명 중에서 90명은 2천만 원도 안 돼, 매매 자금이. 근데 뭘 나누기를. 아시겠습니까? 2천만 원을 쪼개서 내가 분산투 10종목 해야 200만 원 살 겁니까? 그럼 뭐 그 짓을 왜 합니까? 나눌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최대한 기다려서 승률이 좋고 확률이 좋은 종목을 보통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억 정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2천만 원씩 최대가 5종목이에요. 더 필요 없고요. 내가 한 5억 정도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5개에서 7개쯤입니다. 10억 정도 투자해야 한 10종목 볼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 매매자 중에 10억 이상을 운영하시는 비중은 전체 투자자의 1%도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 이상 10개 이상을 내가 봐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매매자는 3종목에서 6, 7종목을 넘지 않는 것이 많고 장이 하락장일 때 7, 8종목까지 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싼 거 많으니까. 근데 올라가면서 내가 압축할 때는 제일 수익률이 좋은 것들 서너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정리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수익이 막 나는 거는 야 차익 실현한답시고 다 팔아버리고 힘이 약한 거 걔를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제일 센 놈을 놔두는 거예요. 제일 잘 가는 놈을 끝까지 놔두고 걔가 갔다가 은봉 떨어지고 쭉 연속 양봉 나오다 은봉 떨어진 날 그때 팔아도 내가 수익을 충분하게 많이 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탄력이 약한 놈 그리고 오랫동안 물려있는 놈 얘들을 정리해서 센 놈에 갈아태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싼 게 좋은 게 아니라 계속 가는 놈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서 시장 섹터 전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내가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완전한 이 상승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단순한 반등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추석 연휴 전까지는 상승이 나온다면 좀 부지런히 이익 실현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기에 앞서서 갖고 있는 전략들 한번 재정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공부 매일같이 정말 열심히 해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 증시에서 지금 테마별 흐름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섹터별로 투자 전략을 지금 좀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자,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에 관한 말씀부터 드리고 그다음에 섹터별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PPT 화면을 먼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여기 4월 중순에 코덱스 레버리지 18,000원에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그대로 치고 올라가서 22,000원에 다 팔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기까지만 올라가도 최소한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 25%의 수익을 냅니다. 이후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왜냐하면 시장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긴가민가 싶어서 일단 팔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지켜보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였냐면 시장이 약세장으로 바뀌니까 하방 보시면 좋겠고 풋옵션과 그다음에 인버스 전략을 취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비중 최소 50%까지 꽉꽉 눌러 담으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급락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질 때는 여러분 떨어지긴 하지만 급락이라고 인지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 천천히 빠졌기 때문에 장이 안 좋다, 장이 빠진다, 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 이렇게 반등할 때 살짝 레버리지 반타 치실 분 치고 아닌 사람은 기다려봐라, 뭐하자, 하방 들어가자. 그런데 제가 이날이요 여러분 7월 말일 날 그리고 8월 첫 거래일 날 무슨 얘기 드렸냐면 인버스 왕창 채워가지고 꼭 있어야 된다. 주식 사냐고 물어보길래 절대로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주식 살 거 없다는 얘기를 언제 드렸냐면 이때요. 7월 첫 주부터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식 사면 위험하다라고. 그러고 나서 어땠냐면 시장이 하나, 둘, 셋, 3거래일 만에 폭락을 해버립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빠르게 빠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빠졌죠. 그래서 8월 5일 날 월요일 날 오후 3시 이후에 얘가 여기 저점 찍고 아래 꿀이 될 때 자 이제 반등 나오니 인버스 팔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뭐였냐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 한탄 보내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목표가는 어디까지냐면 지금 여기 18,700원에서 19,200원 여기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조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쯤 걸릴 것 같느냐? 짧으면 일주일, 길으면 2주일 정도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 올 때까지는 눌림시의 매수 관점에서 시장의 반등 시각을 보실 거고요. 근데 19,000원, 19,500원 요 언저리에서 이렇게 맞게 되면 시장이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때 떨어질 때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여기가 쌍바닥이 될 것이고 얘가 깨진다면은 우리는 조정이 아니라 하락으로 다시 가는 걸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코덱스 레버리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17,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버텨보는 거고 깨진다면 정리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고 일부 청산을 좀 하시면서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인버스를 보시죠.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제가 하방을 이야기할 때가 언제였냐면 여기에요. 7월 17일, 18일 이때고요. 매수 가격은 1,780원에서 1,800원이었고요. 이게 쭉 치고 올라가서 2,500원 찍는 날 2,500원에 다 던지고 저도 쉬겠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인버스가 쭉 빠지기 시작했고요. 아마도 요 밑에까지 1,800원, 1,900원까지는 무너지러 가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찍을 때까지 우리는 코덱스 레버리지 상방 전략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버스 전략 참 멋지게 해서 제가 이걸 경제TV를 전체를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경제TV 출연하신 분들 전부를 다 모니터링 해버리고 국내에 지금 있는 경제TV를 거의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다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 했더니 장이 빠질 때 인버스 배팅해라, 주식 조심해라, 시장 많이 망가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어쩌면 주식 전문가라고 출연하신 분 중에 단 한 명도 주식이 빠질 때를 미리 말해주질 못하느냐. 이게 사실 예측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장자방은 맞췄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선물 옵션이 주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아닌 선물 옵션은 뭘 보는 거냐면 지수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코스피 지수, 선물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만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수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거고 종합주가 지수를 연동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제가 비밀 아니니까. 1번은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DB하이텍, 리노공업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반도체 섹터를 이루고 있는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전체 우리 시장에서의 비중은 약 30%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두 번째 섹터가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는 현대그룹하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회사이죠. 이게 제일 많은데 그럼 자동차랑 반도체 이 두 개를 우리가 함께 합치게 되면 전체 시총의 45%에서 5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센지 약한지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0개 올려, 100개 내려 이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반도체가 올라가, 자동차 내려가고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왕창 올랐다가 장이 빠지는 장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두 개 다 올라 하루 종일 올라가요. 이게 종가 고가로 왕창 올라가는 자리가 되고 만약에 둘 중에 자동차는 빠지는데 반도체는 올라가 그러면 얘는 빠지면 반등하고 빠지면 반등하는 장을 보통 만들어가요. 그런데 둘 다 빠지면요 답 없죠. 폭락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풋옵션에 우리가 몰빵하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만 보셔도 시장의 방향을 볼 수 있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이 시장의 방향을 알겠다고 보통 각 업종별 대형 종목을 보는데 2019년 코로나 이전에와 이후가 시장을 보는 논리가 전혀 달라요. 저도 예전에 볼 때는 뭘 되면 금융주는 KB금융을 봤었고, 그다음에 건설주면 현대건설을 본다든가 이렇게 각 업종 대표 종목들을 보다 보면 한 20개 정도 차트를 열어놓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지수가 오르고 내릴 때 어떤 종목들이 주도하고 연동하는지를 한 20개 종목을 매일 봤던 것 같아요. 모니터링하면서.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시총 상위가 바뀌었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삼성전자가 1등이고 걔는 부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현대차가 2등하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2020년도부터 누가 상위권 10위권까지 올라왔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치고 올라왔고 그다음에 LG화학이 치고 올랐었죠. 2차 전지가 왕창 올라가면서. 그런데 문제는 분사하면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하면서 얘를 둘 다 힘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땠냐면 10위권 안에 2차 전지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시총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우리가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그러면 10위권에서 얘네 둘이 움직이는 게 지수의 연관이 상당히 크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동차인데 현대하고 기아차예요.
현대차하고 기아. 그럼 이 네 개가 시총 12위권 중에 네 종목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가 되게 큰 역할을 하겠죠. 그 나머지 중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힘 없죠. 박살났으니까 걔는 뭐 볼 필요가 지금 없는 종목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바이오 종목이 지수를 견인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개별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나머지는 그냥 곁가지들이에요. 그렇다 보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갈 걸 결정하는 종목이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동차 반도체. 이 두 개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은 지수를 볼 줄 모르게 되고 계속 종목을 얘기하고 앞으로 회사가 뭐 성장할 거고 이 산업이 좋아질 거고 방송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그냥 내가 배를 몰고 댕기는 나는 자동차라는 배를 몰고 댕기고 나는 저 반도체라는 배를 몰고 다니고 A라는 종목을 B라는 종목에 배를 타고 다니는 선장에 불과해요. 굉장히 유능한 선장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배가 바다에 풍랑에 나갔을 때 배가 태풍이 일고 해일이 있어서 난리 법석지기일 때는 배 안 띄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고 배 띄워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락장이고요. 이해하셨나요? 제가 2020년도 코로나 올 때도 시장 예사롭지 않으니까 인버스하고 풋옵션에 몰빵하자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던 사람인데 그때 팔자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뭐냐면 하방에 배팅한다는 것이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얘기일 거예요. 왜 대신 숏을 치냐? 공매도 왜 쳐? 야, 이 주가는 올라가야 돼, 맞지 않냐? 여러분, 자산 시장은요,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 영원히 내리는 것도 없어요. 지금 부동산 엄청 많이 올랐죠. 작년에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여러분께 어떤 얘기 들었냐면 서울경제 처음 할 때 여러분 집값도 바닥입니다. 주식하는 사람이 왜 부동산 얘기하겠습니까? 앞으로 건설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시멘트 값이 많이 오를 거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중장기로 3년에서 5년 보고 끌고 가시면 굉장히 수익 많이 나실 거예요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GS건설이 순살 자이 얘기하면서 철근 다 빼버려가지고 막 아파트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유일하게 저 혼자 방송 경제TV 나와서 저 혼자 GS 자이 사라고 이야기를 무지하게 드렸는데 되게 많이 올랐죠. 그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10,000원 초반까지 빠졌던 건데 이번에 올라올 때 뭐 저점에서 50% 이상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역발상도 중요하고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도 중요해요.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회사인데 우리가 아파트 수급하는 내가 아파트를 수주하는 회사들 중에서 탑 10 중에 선호도를 보면 항상 1등은 레미안이었거든요.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은 자이라는 브랜드가 많이 내려가고 지금은 우리가 아크로라고 하는 대림건설 있죠. 예, 그게 많이 올라오게 됐죠. 왜냐하면 저기 반포 한강변에 아크로 뭐 되게 많아졌잖아요. 많이 선호 브랜드로 됐고 그다음에 DL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선호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브랜드 선호도가 올라가는 그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거라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강변 아파트 얘기하지만 반포 가면 50억은 줘야 사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압구정동 가서 지금 거의 50년 다 돼간 아파트 살려고 해도 30평대 아파트 40억 밑에 못 사거든요. 근데 40억, 50억 주고 아파트 살 돈이 없다면 나는 그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뭘 사야 됩니까? 건설사와 시멘트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역발상인 것이고 그게 투자 인사이트이신 거고 만약에 조정장 때 내가 그거 물려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올라갈 건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없다면 조금밖에 못 샀다면 떨어질 때 싸게 많이 사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투자를 하는 기본적인 시각에서의 인사이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HTS를 켜놓고 여러분 오늘 종목들 하나씩 살피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무엇을 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먼저 보시게 되면 저는 얘는 지금 단기 반등으로 보기 때문에 18,700원에서 19,200원 정도까지 상승 목표 제시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 15,000 깨졌을 때만 손절이고 아니면 눌림을 이용해서 재매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좀 러프하게 보셔도 손해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버스는 우리가 떨어지면 다시 한번 공략할 건데 저는 1,800원 안쪽에 들어오면 다시 살려고 합니다. 직전 저점은 1,734원이었습니다. 37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800원에서 1,850원 정도 오면은 인버스 다시 한번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뭐한다? 상방 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코덱스 미국 달러 선벌 인버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 261160입니다.
자, 이 종목은 뭘 말하는 거냐면 달러 지수가 올라가면은 상승하는 걸 달러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달러가 저는 떨어질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킹 달러, 강 달러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말쯤 되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결정이 나겠죠. 지금 뭐 시장의 관측은 아마 트럼프가 재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통 하는 것 같은데 모르죠. 또 다른 상대 후보가 될지 어떨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지금 경기 실황이 나빠지고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킹 달러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월, 9월, 10월 중에 금리 인하를 분명히 시작할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스스로 달러의 가치를 소각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올 가을까지 목표를 잡고 달러 인버스, 달러가 떨어지는 데 배팅하자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6월 말에도 그리고 여기 4월 말에도 인버스가 얼마? 5,800원 부근부터 이렇게 매집을 좀 해서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 드렸고 목표가는 6,400원에서 6,700원까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손절 가격은 아마 손절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5,500원에 여유 있게 잡아놓으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달러가 떨어지는 데 배팅하면 한 10%에서 15% 정도는 아마 수익 날 겁니다. 천천히 매집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 종목은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가 오른다에 배팅하는 이유는 달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번에 상승장에 이번에 우리가 조정을 이용해서 제가 잡고 싶은 종목이 첫 번째는 코덱스 빅테크 10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자, 이 빅테크는 뭐냐면 미국의 테크 관련 기술주 중에서 제일 센 놈, 제일 좋은 놈 10개를 골라놓은 ETF이고요. 자, 이 종목은 사실 가장 좋은 위치는 어디냐면 얘가 작년에 연말부터 시작해서 바닥에서부터 몇 배 올랐냐면 지금 300%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한번 한 거라서 제가 노리고 싶은 건 25,000원에서 28,000원짜리만 온다면 무조건 사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장이 떨어지다 말았으면 속상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께는 욕먹을 얘기겠지만 떨어지다 말아 속상해서 제발 올해 안에 저 위치까지 와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들어가게 되면 단타, 선수들 단타는 가능하겠지만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S&P입니다.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눌림목이 어디냐면 ETF 종목 코드는 219480입니다. 19,000원에서 21,000원 구간 들어오게 되면 사셔야 될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치가 오지 않으면 현재는 사지 않을 생각이고 지켜만 보겠습니다. 아마 가을 정도에 우리가 9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에 포커스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떨어질 때 제가 사고 싶은 것은 인도입니다. 자, 보시면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번 상승장에 전 세계 통틀어 가지고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던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몇 퍼센트 수익 났냐면 올해 1년 동안 인도가 50%, 49% 수익을 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 S&P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 나스닥 기준도 30% 오르지 못했습니다. 25%에서 28%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인도가 왜 좋으냐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인구 대국입니다. 우리가 쪽수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산 인구와 소비 인구가 가장 높은 나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한참 우리 새마을 운동 할 쯤에 그쯤의 경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인구 수가 최소한 20배가 많습니다. 30배쯤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앞으로 성장력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 좀 섭섭하고 선진국이라고 하긴 좀 모자르죠. 그죠? 여러 가지 인식과 상황들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도국과 선진국 그 중간쯤에 있어가지고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애매한 위치. 그죠? 옛날에는 저기 하면 야 너는 개발도상국이니까 일로 와 내가 밥 사줄게 했었는데 이제는 가면은 너 돈 잘 벌잖아 네 돈으로 밥 사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도저도 아니에요. 완벽하게 선진국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주저앉을 건데 인도는 지금 뭐냐면 개발도상국 야 니네 참 살기 힘들지 그래 일로 와 내가 도와줄게 밥 사줄게 이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나라가 투자 메리트는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라서 올해 만약에 가을에 떨어진다면 27,500원에서 3만 원 구간만 온다면 이 자리에서 왕창 받아서 중장기로 롱런하고 끌고 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어떠냐면 여기 2020년도에 6,000원짜리예요. 인도 ETF가. 얘는 뭐냐면 인도에서 제일 좋은 종목들 50개 골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에서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어느 회사가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2020년도 6,070원부터 얼마 올랐냐면 4,740원이요. 몇 배 올랐습니까? 8배 올랐는데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통틀어서 종합주가 지수가 8배 오른 나라는 없어요. 이 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이 나오면 전 어디 볼 거냐면 여기 요 구간에 내려오게 되면 무조건 받아서 길게 간다. 아시겠죠? 미국보다 수익률은 훨씬 좋을 것이고 일본, 미국, 뭐 한국, 대만 통틀어도 이거보다 좋은 수익률은 없다입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가장 좋고 기대되는 나라 인도.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ETF 종목 코드 236350입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국내장을 잘 말씀 안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 이번 하락을 통해서 제 포트는 전부 다 해외 시장으로 돌릴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주식 별로 저는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서 절반은 무조건 해외로 다 옮겨 놓을 것이고 나머지 절반 갖고 국내 하든지 아니면 해외로 다 몰아버리든지 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가을의 조정장을 이용해서 여러분 포트 옮기겠습니다. 자본의 이민을 가겠습니다. 마음은 확 그냥 국적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 확 그냥 해외로 나가 생각 들 때 여러분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이민 가는 거 쉽지 않으니까 자본의 이민은 좀 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미국으로, 인도로 우리가 저기 뭐 베트남으로 자본을 좀 옮깁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베트남도 마찬가지인데 베트남은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건 중국입니다. 차이나 H 레버리지인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중국은 또 고통을 좀 받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들어갈까 말까 지금 저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게요. 지수를 보게 되면 중국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연초에 1,100원에서 1,300원 사이 샀다가 1,990원 찍을 때 팔아서 수익률 저점에 잡으신 분은 90%고 중간에 잡으신 분은 70% 정도 차익 실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가장 잘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이었죠. 여기서 여기까지 따블랐거든요.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진폭을 보면 1번 구간의 진폭도 바닥에서 따블이었고 여기는 90%였는데 움직임 폭이 이때보다 이때가 좀 작죠. 그래서 한 번 더 떨어지게 될 때 아마 가을이 되기 전에 중국장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다가 제가 들어가자고 할 때 함께 하시면 또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종목 코드 204450입니다. 종목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증시는 이렇게 우리가 미국,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베트남은 약간 유보적으로 보시고요. 중국 정도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일본장도 볼까 말까 하다 아직은 좀 유보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내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께 이번에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반등은 누가 할 거라고? 반도체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091160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월요일 날 급락할 때 저점에서는 못 잡았고요.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에 걸쳐 잡았는데 진입 단가가 33,000원, 33,300원 구간에 매수했고요. 지금 35,670원 종가 마감하고 있습니다. 반등 좀 나왔죠? 그죠? 저는 얘를 얼마 정도 보려고 하냐면 크게 반등 보기보다는 38,000원에서 39,000원 정도 놓으면은 단타로 치고 빠져보겠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수가 여기까지의 반등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자동차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이날 8월 5일 날은 사지 못했고요. 8월 6일, 7일에 걸쳐서 제가 이날 공개 강의 한 날이죠. 온라인 공개 방송한 날인데 이날 잡아서 지금 현재 올라가는 과정이라 얘는 2만 원 언저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쯤 오면 차익 실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2차 전지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번에 장이 하락할 때 8월 5일 하루 빠진 거 외에는 조정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장이 횡보하는 과정 안에 누가 가려고 폼 잡는 거냐면 2차 전지가 가겠다는 폼을 잡습니다. 따라서 1215원 종목 코드 364980입니다. 364980 이 종목은 1210원부터 밑에 9,500원까지 우리가 한 달 정도 잡고 천천히 분할 매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장 쉬어갈 때 이 종목이 뛰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매수 목표가는 11,700원에서 12,500원 정도 바닥에서 15%에서 20% 정도
정도 기대 수익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는 사실 좀 애를 먹이는 종목이라서 비중을 많이는 못 실을 것 같습니다. 10% 20% 정도 가지고 단타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 한번 가시기 전에 이번 건설하고 보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험 섹터가 주로 얘가 시세가 되게 좋아요. 한번 보실까요?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얘가 코로나로 인해서 2,6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냐면 10,000원까지 갔어요. 거의 400% 정도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괜찮네. 우리가 보험을 대부분 무시해요. 예. 근데 보험이 왜 좋으냐? 여러분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보험회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매달 내잖아요. 저도 맨날 건강보험료 외에도 뭐 개인적인 보험들 뭐 의료 실비보험도 하고 암보험도 하고 건강 종합보험도 저도 가입하고 매달 내거든요. 그럼 매달 제가 내는 그 비용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캐시플로 현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보험금 지급도 나가겠지만 그러면 계속해서 현금이 쌓이기 때문에 이 현금을 쌓아놨다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걸로 보면 워런 버핏 정말 뭐 할아버지가 되게 머리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할까 할 때 단순하게 주식 투자하는 투자 운영사로서만 만약에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했다면 지금만큼 성장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투자를 매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하는데 그러면 계속 현금이 들어오는 그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험회사로 선택했다는 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이라는 걸 등한시하지 마세요. 굉장히 수익률이 좋고요. 보험회사들은 특히나 배당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조정 시에 보험주를 사게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 얘가 매년 보면 연말 근처쯤 가을부터 조정을 좀 많이 받아요. 보실래요? 작년 2020년도 보세요. 보시면 여기가 조정 나왔다가 연초,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확 빠져요. 그러면 이때 왕창 떨어질 때 사놓으시면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게 많이 가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 2021년도 보실래요? 보시면 주봉인데요. 여기 막판에 확 빠지죠. 그죠? 이때 살 기회 주고 연초에 올라요. 그리고 조정 나오고 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거 보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얘가 거의 매년 동일해요.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2023년도 보실까요? 얘는 여름 이후에 왕창 빠지면서 연말쯤에서 저점을 주죠.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요. 되게 좋죠. 그리고 23년도에도 막판에 빠지죠. 그리고 또 지금 왕창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주를 사람들이 전혀 왜 보험주를 안 하지? 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투자거든요. 제 재테크 차원에서 제가 하는 투자 중에 가장 비중이 높고 가장 안전빵으로 정말 신경 안 쓰고 하는 매매가 조정 나올 때마다 저는 분할로 사놔요. 그냥 신경 별로 안 쓰여요. 그리고 올라올 때 털어먹고. 그래서 우리가 코덱스 보험이라는 ETF 요거 하나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종목 코드 140700입니다. 이 종목 하나 가지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험 관련 종목들을 선택하시려면 개별 종목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종목들 충분히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는 지금 보면 똘똘해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게 삼성전기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나는데 이 중에 저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트 모양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33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끌고 가는 전략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목표가는 37만 원에서 39만 원 정도 저점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목표가 보시기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게임주는 좀 놓쳤어요. 보시면 크래프톤 되게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펄어비스, 그다음에 NC소프트인데 놓쳤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주일 시간 경과되는 바람에 다 올라가 버려서 드릴 게 없어요. 지금 들어가서는 저도 장담 못 하겠어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셔서 한 며칠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섹터별 투자 전략들 좀 짚어주고 계신데요. 만약에 방송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중간에 놓치시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하단을 꼭 참고하시고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시장 흐름 지켜보시면서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지 같이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식이 정말 중요한 게 이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또 이 섹터별 투자 전략을 보다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못다 짚어주신 이야기 마저 해주실까요? 예, 반도체 섹터에서 조금 더 보시자면 원익 IP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종목 가지고 대박을 쳤던 게 밑에서 여기 3만 원 밑에 사라라고 이야기 드렸다가 여기서요. 여기 사가지고 쭉 치고 올라서 44,000원까지 가는 바람에 50%가량의 50%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이 있거든요. 이번에 장이 빠질 때, 왕창 빠질 때 개별 관련 부품주로서는 가장 나을 것 같아서 3만 원 초반을 말씀드렸는데 32,000원 찍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수익이 10%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4만 원까지는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조까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요. 상승장이 계속 이어간다면 아마 신고가 갱신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만 원 찍는 날 양봉으로 치고 넘기면 끌고 한번 가보시고 4만 원 찍고 윗꼬리 달고 죽으면 그냥 다 정리하는 걸로 이 종목 여러분 살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 반도체 종목은 넘어가고요. 자동차 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기아와 현대가 있는데 얘는 지금 안 살게요. 단타해 보셔도 나쁘진 않겠는데 잘못하면 물릴 것 같아요. 추격했다 물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제가 부품주 중에는 지금 요게 괜찮아 보입니다. 현대 위아하고요. 그다음에 만도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 두 종목을 접근해 보시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반등 드시고 그냥 나오시는 정도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여행 레저 관련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휴가철 끝났죠. 그래서 특수가 얼추 끝난 상태라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 이 여행 관련 종목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 뭐냐면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로템입니다. 그래서 이 로템 같은 경우는 4만 원 밑에 깨지면 분할 매수로 시작하셔도 무방하겠다. 왜냐하면 수익률 보실래요? 지금 주봉인데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자, 월봉 보실래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던 그때 빼고는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아마 이쪽 레저 관련 종목 중에는 이 종목이 제일 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 조정이 나오면 4만 원 밑에 떨어지면 제가 매수 말씀 아마 드릴 거예요. 그때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행주 중에는 하나투어가 지금 많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4만 원이 깨지면 들어가려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그때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호텔 신라가 공략하기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아마 얘도 가을 정도 잡으시면은 연말 특수 잡으면서 시세 날 때 팔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을쯤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CJ 대한통운입니다. 제가 9만 원 초반부터 잡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올라 10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반을 팔았고요. 다시 한번 9만 원 초반 내려오면 또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에는 저는 바이오 섹터가 이번에 되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보면 여러분 항상 시장이 급락하기 직전에 징조가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주가 득세합니다. 시총상에 막 올라가는 상승 종목 중에 우선주가 되게 많이 오르고 막 상승률 1위, 2위를 다투고 있다. 좀 이상한데? 왜? 본주가 못 가고 우선주가 간다는 건 뭐죠? 우선주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배당을 주는 종목이지 주가로서의 정상적인 영향을 갖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선주가 막 간다는 얘기는 조만간 이 상승이 이제 끝자락이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이오 종목이 다른 종목 다 박살나는데 바이오만 막 가요. 그럼 얘가 시장의 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 상승 사이클에.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지난번에 계속 올라갔을 때 가만히 보시면 언제까지 갔나 이렇게 올라가면서 7월 중순까지 올라가고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바이오가 떨어지면 같이 다 떨어지죠. 왕창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종목은 시장의 끝자락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의심하는 건 뭐냐면 바이오가 이번에 그러고 나서 반등할 때 얼마까지 갔냐면 직전 고점까지 이미 다 올라와 버렸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섹터 한번 전체 다 보실게요. 제가 다 봐드릴게요. 자, 봐요. 반도체 저점 찍고 살짝 반등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고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2차 전지 보실래요? 바닥 끼고 아직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다음에 보시면 운송 보세요. 반등은 하지만 그렇게 세지는 않죠. 하락폭의 낙폭의 절반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 지금 고점에 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죠? 게임하고 아까 뭐래요, 여러분? 바이오, 그다음에 건설, 얘네들이 막 그다음에 우선주가 놀면은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스케어 보실래요?
바로 치고 올라. 얘는 주도 섹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질한다, 돈으로 장난칠 수 있는 섹터인데 치고 올라오면서 바로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네요. 자, 보험은요.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얘는 안정적인 산업.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제가 보험에다가 항상 제 자본의 30%에서 50%를 배팅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떨어질 때도 얼마 안 떨어지고 올라올 때 바로바로 회복해요. 보시다시피. 그죠? 얼마 안 떨어졌죠. 다른 것들에 비하면. 그래서 보험이 굉장히 편안한 섹터다. 근데 바이오 보실래요? 왕창 아주 그냥 거의 급락했다가 미친 상승을 했습니다. 잠깐서 일주일 만에 왕창 빠져서 3, 4일 만에 빠졌다가 좀 일주일 만에 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전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저는 시장이 좀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완전히 죽어 있죠. 자, 보실까요? 철강이요. 바닥 찍고 반등했다 빠졌다. 아직도 그러고 있고요. 건설 보실래요? 건설도 마찬가지. 그리고 에너지화학 바닥 회복 못하고 있죠. 필수 소재 보실래요? 여행 레저 보실래요? 미디어 컨텐츠 보실래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뭐가 올라오고 있다고? 바이오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가 득세하는 세상은 시장이 질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식을 배팅하기가 좋지 않은 거고 개별 종목 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이오 종목이라든가 개별주 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괜찮겠지만 우리가 지수를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현재는 주식을 공격적으로 투자할 자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주식을 잘하는 분이 아니라면 한 2달만 좀 쉬시죠. 그리고 9월 말에서 10월쯤에서 좀 편안하게 대형주 살 수 있을 때 그때 거래하시는 걸 여러분께 권장하고 싶고요. 주식은 여러분 1위도 뭐냐면 잃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금 보유 시간이 많아야 되고요. 좋은 타이밍이 올 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잃지 않는 매매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잔소리가 길었네요. 다음 주에는 종목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 방송만 시청하신다면 중간에 놓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을 참고하시고 내가 언제까지 현금을 확보하고 쉬어야 될지 또 언제는 또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대응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할 때에는 ETF 투자로 대응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섹터별 매매 전략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 옵션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